그러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운전을 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적발되고 나서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한화, 하주석,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정지, 70경기 출전 정지, 불가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하주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KBO 리그의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라 7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화는 20일 구단 소속의 A 선수가 19일 오전 5시 50분쯤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음주운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그 수치는 0.078%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처라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도로가 아닌 예를 들면 주차장 등,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등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 음주를 한 채로 운전을 해야만 벌금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도로교통법 규정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갈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면허정지, 면허 취소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것은 뭐냐면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한 것이고, 이 음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그러한 음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되어진 음주 수치, 1차적으로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이 될 것이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수치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에게 피를 뽑자, 체열을 하자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체열 요구에 따라서 병원에서 혈액 채취해가지고 혈액 감정 결과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0.030 이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리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 측정은 호흡 측정기 그리고 체열에 의한 수치로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호흡 측정기로 측정을 하지 않고 또 체열로도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동만 켜놓고 있다거나, 물론 이제 시동만 켜놓고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의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관계가 음주는 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시동만 켜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화의 이 선수는 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0.078%로 적발이 됐고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워딩으로만 본다면 도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상에서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만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의 그 기준은 0.080%입니다. 0.080%부터 0.080%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 이번이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면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간이 1년 결격을 받게 됩니다. 1년 결격. 물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 면허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0.078%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002%가 더 높았다라고 한다면 0.080%가 되어서 면허 정지, 여기서는 이제 100일 면허 정지입니다. 100일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운전하지 못하고 100일이 지나면 그 면허 정지가 됐던 그 운전면허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0.080% 되는 순간 보유하고 있었던 운전면허는 이제 취소가 되는 것이죠. 효력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년 후에 다시 면허를 다시 재취득을 해야 됩니다. 재취득하는 것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반드시 먼저 이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과목도 면제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득자와 동일한 절차로 그래서 재취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080%의 아주 조그만 수치로 미치지 못해서 취소는 되지 않고 100일 면허 정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0.078%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형사처벌은 400에서 500만 원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경우에 형사처벌은 약 4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고 그 절차 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 기소, 대부분의 경우에 약식 기소합니다. 구약식합니다. 약식 명령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 판사는 약식 명령에 의해서 4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벌금형이 확정되게 되면 불복 절차가 경고하는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벌금 납부 통지를 하고 벌금을 완납해버리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그 정식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하고 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상되는 형사처벌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면허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면허정지입니다. 이 100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생계운전자 구제수단이라고 하는 이의신청, 그리고 그와 별개의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구제를 받을 경우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 뭐 이런 명백한 면허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없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100일 정지가 이제 50일 정지로 감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했을 때 100일 정지가 50일 정지로 감경이 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00일 정지가 5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될 수도 있고 구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 신청인 행정심판 청구했다고 해서 전부 다 감경 등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판단 기관에서 이 감경 결정을 해줘야 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그 면허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과는 달리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1차로 이수하게 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2차 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30일에 대해서 감경을 해줘서 총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를 이수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00% 100일 면허정지가 5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다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100일 면허정지에 대해서 감경받기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 교육을 받는 그 방법으로 이 100일 면허정지에 대해서 감경받는 그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청이라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50일 정지로 만약에 감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별개로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또 감경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100일 정지가 원래의 100일 정지가 50일 정지로 감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교육 20일, 2차 교육 받아서 추가로 30일 받으면 100일 면허 정지가 전부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그 감경에 있어서는 추가 감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가 감경이. 그러니까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과해서 100일 정지가 50일 정지로 감경된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감경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100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감경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벌점이 100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점 관리에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점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누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0일 면허정지는 면허벌점 100점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 면허벌점이 존재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면허벌점이 생성이 되면 누산해 가지고 1년의 경우에는 121점 이상, 2년의 경우에는 201점, 3년의 경우에는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 초과라고 하는 별개의 새로운 사유로 또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일 면허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면허벌점 100점이 일단은 존재해서 3년 동안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운전을 함에 있어서 면허벌점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로 단속이 되어서 이때의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 처벌, 그리고 면허 정지라고 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 구단에서의 자체 징계 이런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면허 정지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해서 교육받는 것이 또 합리적인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벌금,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7일 이내에 정치재판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그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 그러니까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드물다. 이 정도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